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 자료. 오늘 이걸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 우리 사회 다문화 정책의 방향키가 될 아주 중요한 문서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정책 목록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5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특히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 뭐랄까, 다문화 가족 구상의 변화라든지 또 새로운 필요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려고 했는지 이걸 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계획이 왜 필요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자료를 보니까요. 2021년 기준으로 다문화 가구원이 벌써 112만 명을 넘어섰다고 나와요. 전체 인구의 한 2.2% 정도인데 생각보다 정말 큰 비중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만 7세에서 18세 사이, 그러니까 학령기 다문화 아동 청소년 수가요. 불과 한 3, 4년 만에 10만 명대에서 17만 5천 명 이상으로 확 늘었다는 점이에요.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그냥 숫자가 늘었다 이걸 넘어서서요. 이 아이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 특히 그 학력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주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거든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2018년에는 한 18%포인트 차이였는데 21년에는 무려 31%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와, 31%포인트면 엄청난데요? 네, 그리고 학교 적응 자체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아이들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어떤 계층 격차로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경고민 셈이죠. 그렇군요. 게다가 결혼 이민자분들 중에서도 한국에 15년 이상 이렇게 오래 거주하시는 비율이 거의 40%에 가깝고 또 다문화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간 가족들처럼 가족 형태도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고요. 네, 맞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우리 사회 전체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라는 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52점대, 아직 좀 낮은 편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이번 4차 계획의 필요성을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전 3차 계획 때도 성과는 있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 문제 심화되는 거, 또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데에 대한 어떤 대응 부족, 그리고 여전히 낮은 사회적 수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떠오른 거죠. 네. 그래서 이번 4차 계획의 방향성이 딱 정해진 겁니다. 그 방향성이 바로 다문화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으로 제시된 거군요. 네. 그럼 이걸 달성하기 위한 핵심 목표는 뭔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그리고 둘째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 이전 계획들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아동 청소년 지원을 좀 더 전면에 내세우고 그 비중을 크게 늘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급증하는 그 학력 격차 문제 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런 의지로 좀 보입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는 건가요? 특히 아동 청소년 지원, 이 부분부터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그래서 지원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어릴 때 영유아기에는 언어 발달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부모 교육이나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나이, 학령기에는 기초학습 부진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가족센터를 통한 학습 지원을 단계적으로 크게 늘립니다. 22년엔 90개소였는데 25년 이후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고요. 아, 학습 지원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학교 공지나 가정통신문 번역 지원처럼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그런 세심한 정책들도 포함됐습니다. 청소년기 지원은 그럼 어떤가요? 학력 격차 문제도 있지만 진로나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풀 텐데요? 네, 맞아요. 청소년기에는 진로 설계 지원이 중요하니까 이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요. 이것도 22년 78개소에서 25년 이후 확대 계획입니다. 또 대학생 멘토링 연계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가진 강점 있잖아요. 이중 언어 능력. 이걸 잘 개발해서 인재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 등록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요. 물론 학교폭력 예방이나 피해 지원, 또 심리 정서 안정 지원 같은 부분도 당연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까 장기 정착자가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점이 반영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통번역이나 한국어 교육 같은 건 기본이고요.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을 위해서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노후 준비 지원 같은 그 생애 주기 후반까지 고려한 정책들이 좀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나 맞춤형 일자리 연계 확대,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축이고요. 결국 이런 정책들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물론입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이걸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또 노년층처럼 대상별로 맞춤형 이해 교육을 확대하고요. 미디어에서 혹시 차별이나 혐오 표현이 없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또 다문화 가족분들이 직접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것들, 이런 걸 추진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낮은 수용성 점수를 어떻게든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죠. 이런 좋은 정책들이 그럼 잘 실행되려면 이걸 뒷받침하는 시스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계획에 보면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또 개선하는 그런 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또 정부24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부처관이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이런 정책 추진 기반을 다지는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제4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 이게 단순히 지원 대상을 넓힌다. 이걸 넘어서서요. 특히 우리 미래 세대인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의 학력 격차 해소, 그리고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계획대로 잘 된다면 2027년에는 학력 격차가 지금 31%포인트에서 26%포인트 수준까지 완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네요. 네, 물론 목표 달성도 중요하죠. 근데 이 계획이 우리에게 던지는 좀 더 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혹은 그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구성원 각자가 일상 속에서 다름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죠. 결국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건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책과 우리 시민들의 태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